한국의 한 과학기술 때문에 영국 정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절대 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고 자신하던 영국의 교수는 한국 연구진의 시험 모습을 보고 단 5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30년 연구 인생이 흔들린 것인데요. 한국의 연구진이 이 배터리를 만든 이유를 알고는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만든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아늑한 연구실에서 서류 더미와 제가 아끼는 커피잔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해롤드 아더 교수예요. 마지막 연구 논문에 대한 최종 교정을 막 마치려던 참이었어요. 몇 달 후면 일흔이 되어 배터리 연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은퇴할 예정이었어요. 이후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집에서 느긋하게 쉴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들었어요. 리튬이온 전지에 관한 질문을 하는 학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더 교수님이세요? 영국 에너지부의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국장이에요. 심장이 덜컹 뛰었어요. 에너지부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스튜어트 국장님. 무슨 일이세요? 국장님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씀했어요. 한국에서 놀라운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기술은 물을 핵심 재료로 사용해요. 교수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물이라니요? 그냥 먹는 물 말인가요? 저는 나무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물과 전기는 보통 함께 있으면 안 섞이는 것 아닌가요? 스튜어트 국장님,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물 전기 분해는 기본 화학인데요. 전기를 물에 통하면 물이 쪼개져요. 물 기반 배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요? 국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 점이 교수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이유예요.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과학인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인지 판단해 주셔야 해요. 가슴속에서 두근거림이 일었어요. 물로 가득 찬 배터리 셀들이 조용히 빛나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속이 오그라드는 걱정도 생겼어요. 해외 출장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 생활은 캠브리지에 잘 정착되어 있었어요. 마거릿 아내와 오후차를 즐기고 캠 강가를 산책하며 밤에는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요청은 공식적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조용한 일상을 지킬지 아니면 마지막 모험을 떠날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거릿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수프를 먹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은퇴하기 바로 전에 또 출장이야? 저는 약속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물 기반 배터리 기술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안전하고 성능도 좋다는데 내가 직접 가서 살펴보려 해. 마거릿이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배터리에 물을 쓴다고? 좀 이상하게 들리네. 그래도 정부에서 부른다면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간단한 짐 싸기 계획을 세웠어요. 늦은 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스튜어트 국장님이 이메일로 보낸 브리핑 자료를 펼쳤어요. 이 한국의 프로젝트 이름은 바라디움이었어요. 화면에는 젊은 연구팀이 찍힌 사진이 있었고 36세의 한 남자가 팀장으로 보였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영국에서 그 나이대의 팀장 자리에 있는 과학자는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일 텐데 어떻게 이런 대담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팀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 사진에 담겨 있었어요. 눈빛이 희망인지 자부심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아직은 알 수 없었죠. 생각이 30년 전으로 흘렀어요. 조용하고 사려 깊던 한국 유학생 이민호가 캠브리지에서 함께 공부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똑똑한 질문을 늘 던지던 그 친구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모습, 먼 땅 위로 떠오르는 해, 새로운 나라가 기다리는 풍경. 세상을 바꿀 배터리를 발견할지 아니면 꿈만 같은 소리일지. 눈을 뜨고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가서 확인해 보자. 책상 램프를 끄고 짐들을 챙긴 뒤 다가올 여정전 마지막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새벽 4시 30분에 핸드폰 알람이 웅웅 울리자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하품을 하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 기내용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권, 탑승권, 노트, 펜, 그리고 오래된 안경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캄캄했어요. 자동문이 씩 열리며 차가운 공기를 내보냈어요. 조명이 길게 늘어선 체크인 줄을 환하게 밝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유모차를 민 가족들이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한숨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항공사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컴퓨터를 두드린 뒤 탑승권을 건네줬어요. 12번 게이트예요. 탑승은 30분 뒤에 시작해요. 감사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샌드위치 가게, 커피숍, 화려한 우산 가판대를 지나쳤어요. 큰 전광판에 항공편 출발 시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만화책을 보며 귀에 반짝이는 헤드폰을 낀 젊은 여성 옆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여러 나라 말로 짧게 대화하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창가 옆 빈자리를 찾아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계획을 메모했어요. 기내는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얼굴을 창가 유리에 기대고 공항 불빛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슴푸레한 새벽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올랐어요. 승무원들이 물과 담요를 나눠줬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열대우림 다큐멘터리를 틀었어요. 물 기반 배터리 얘기가 떠올라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착륙을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문 아래로 아침 안개에 은은히 가려진 초록빛 언덕과 높은 빌딩이 보였어요. 도심을 감싸듯 실버빛 강물이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이구나, 혼잣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영어 한국어가 함께 적힌 이정표가 반가웠어요. 벽에는 벚꽃과 전통춤을 묘사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직원이 여권을 스캔한 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서 제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곧 제 가방도 나왔고 저는 안심하며 가방을 끌었어요. 도착장 홀로 나오니 하얀 종이에 프로페서 아서라고 굵게 적힌 팻말을 든 남성을 봤어요. 그는 저에게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아더 교수님, 김범수예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도 작은 목례를 했어요. 고마워요, 김범수 씨. 만나서 반가워요. 밖으로 나오니 세단이 대기에 있었어요. 바깥 공기는 상쾌했고 근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도로에 진입하자 높고 반짝이는 유리장을 가진 마천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이 영화, 화장품 광고를 번갈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고 거리를 바라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위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화사한 봄옷을 입고 우산을 든 사람들도 보였어요. 도시는 살아 숨쉬듯 활기로 가득했어요. 김범수 씨가 먼 곳을 가리켰어요. 저쪽에 보이는 건 강남 지역이에요. 사무실과 상점이 밀집한 곳이에요. 우리는 세련된 현대식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캐리어를 들고 유리문을 지나 밝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친절한 직원이 체크인 도와주며 객실 카드키를 건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폭신해 보이는 침대와 창문 너머 보이는 도시 풍경이 반겼어요. 오후 햇살 속에 강물이 반짝였어요. 저는 가방을 살짝 풀고 재킷을 걸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내일 모든 게 시작돼요. 창가에 잠시 앉아 설레는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을 느꼈어요. 마거리색에 문자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도시가 정말 멋져요. 곧 봐요. 그리고 조명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에 벌떡 일어났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빨리 옷을 입고 깨끗한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노트와 펜을 챙겼어요.
오늘 드디어 바라디움 배터리 실험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복도에 들어섰어요. 공기가 차갑고 깔끔했어요. 김범수 씨를 따라 무거운 유리문을 지나갔어요. 실험실 안은 금속과 깨끗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천장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반짝이는 기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들이 무대 위 무용수처럼 벤치 사이를 오가며 계기판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한지수 박사가 입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차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저희 핵심 시험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납득이 되시길 바라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실험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긴 탁자 위에 투명한 유리통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 통에는 전선이 배터리 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건 침수 시험이에요. 바라디움 배터리를 물속에 완전히 담그고 LED 전구를 연결해요. 젊은 연구원이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물속에 넣자 전선이 물에 닿는 순간 작은 전구가 깜빡이며 부드러운 노란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어요. 물속에서도 작동하네요. 하고 거의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으로 이동하며 저는 물속에서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저 기포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고 물었어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건 안전한 수준으로 줄인 산소 잔류 기포예요. 이어서 한 박사는 오븐 같은 큰 챔버로 저를 안내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80도라고 뜨고 있었어요. 불완전한 배터리를 테스트하기에 충분히 뜨거운 온도였어요. 챔버 안에는 여러 개의 바라디움 배터리가 금속 쟁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고온 시험을 해볼게요. 한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5분 후 타이머가 삐익 소리를 냈어요. 챔버 문이 열리자 배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배터리 하나를 근처 계측기에 올렸어요. 여전히 완벽하게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어요. 부풀지도 않고 가스도 없고 불도 없어요. 한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세 번째 실험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다른 작업대 위에 작은 전기드릴이 튼튼한 바이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밑에는 바라디움 배터리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천공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구멍을 뚫어도 얼마나 안전한지 보실 수 있어요. 한 박사가 빠른 손놀림으로 드릴을 작동시켰어요. 드릴 비트가 윙윙 소리를 내며 배터리를 뚫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드릴이 멈추고 한 박사가 천천히 배터리를 들어 올렸어요. 불꽃도 연기도 없었어요. 단지 맑은 액체 몇 방울만 떨어졌어요. 실험실은 잠시 고요했어요. 그때 기술자가 배터리를 계측기에 연결했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작동했어요. 입이 바싹 말라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전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한 박사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첨가제가 위험 반응을 막아서 불이 붙지 않아요. 한 박사가 제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말했어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내일 화학팀을 만나시면 자세한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신 실험이 데이터와 현실이 일치한다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오늘 시험은 인상적인 것을 넘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했어요. 제 안에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전율이 남았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더 배우고 싶었어요. 내일 바라디움의 물 마법이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넓은 유리문을 통과했어요. 어제 물속 시험, 고온 시험, 천공 시험 같은 극적인 실험들을 봤지만 뭔가 제 마음을 계속 당기고 있었어요. 이 과학자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그 열정 뒤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코너를 돌다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제 심장이 휙 내려앉았어요. 30년 전에 캠브리지에서 제 학생이었던 이민호였어요. 관자놀이에 은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아더 교수님? 이민호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교수님 맞아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야, 믿기지 않네. 여기 서울에 있었어?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LG화학에서 은퇴한 뒤 연구실이 그리웠어요.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 도우려고 돌아왔어요. 이쪽이에요. 민호가 시험실이라는 표시가 붙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높은 기계 캐비닛들과 모니터들이 가득한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각 화면에는 배터리 성능 그래프와 숫자, 다채로운 곡선들이 빼곡했어요. 그가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사이클 시험을 해요. 바라디움 배터리를 반복해서 충방전해요. 최대 5000 사이클까지요. 몇 달 동안 써도 용량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보려고요. 5000 사이클에 거의 손실이 없다고? 듣도 보도 못한 결과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통 배터리는 몇백 사이클만 해도 크게 성능이 떨어져요. 우리 첨가제가 전해질을 안정화해서 배터리가 강하게 유지되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시험대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기계가 실험실 한쪽에 있었는데 그 안은 습도 90%, 온도 50도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산업 현장을 많이 보셨잖아요. 한국 공장들은 습도가 높은 곳이 많아요. 어떤 기후에서도 안전하고 강하게 작동해야 해서 극한 환경 시험을 한 거예요. 저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부식 지표도 없고 전압 강화도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살짝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검증했네.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과학적 근거는 탄탄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셔야 해요. 이리 오세요. 그는 복도를 지나 작은 라운지로 데려갔어요. 창문 앞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나무가 늘어선 안뜰이 보였어요. 가지에 달린 종이 등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민호가 자리에 앉았어요. 캠브리지 떠날 때 저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드는 꿈을 꿨어요. 그때 리튬 배터리를 연구했지만 열과 화재, 환경 문제 같은 위험은 남았죠. 그러다 한 박사의 물 사용 아이디어를 알게 됐어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겐 단순한 성능 개선 이상이었어요. 사람 생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2017년에 작은 병원이 폭풍으로 정전됐어요. 인큐베이터 안 아기 2명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편이 저릿저릿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그 사건이 저를 움직였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료기기가 돌아간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기 실험을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내 목적은 정말 숭고해. 이제 알겠어. 과학은 사실과 데이터만이 아니었어. 사람을 위한 거였어. 제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한국 과학자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제가 배운 물은 위험하다는 옛 교훈을 희망으로 바꿨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는 데 함께할 거라는 다짐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문을 나서니 봄바람이 살짝 차가웠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바라디움 배터리를 실제 병원 환경에서 시험해 보는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분주한 거리 위로 간판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곧 병원 옆 연구실 건물에 도착했어요. 박사님을 따라 들어간 방에는 신생아용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작은 엑스레이 장비까지 의료기기들이 가득했어요. 박사님이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더 교수님, 이제 정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볼게요. 주전원이 꺼지면 바라디움이 전원을 이어받을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기술자가 큰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순식간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기기들이 삑삑거리며 꺼졌어요. 문 밖에서 조용한 윙 소리가 들렸어요. 바라디움 백업 장치가 동작을 시작한 거였어요. 몇 초 만에 인큐베이터 램프가 깜빡이며 다시 켜졌어요. 작은 침대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인공호흡기는 부드러운 숨결을 이어갔고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선이 일정하게 띄었어요.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앞에 다가가 보니 온도가 37도로 유지됐어요. 갓난아기에게 꼭 맞는 온도였어요. 숨쉬는 소리가 잔잔했고 모니터 선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목이 멜 듯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과학 그 이상이었어요. 보살핌과 따뜻함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이틀 뒤 저는 다시 런던에 있었어요. 영국 에너지부 앞 발표장에 섰어요. 뒤 대형 화면에는 병원 시험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처음엔 의심과 함께 서울에 갔어요. 하지만 실제 정전 상황에서 물 기반 배터리가 생명을 지키는 걸 목격했어요. 바라디움 시스템은 안전하고 믿을만해요. 오늘 저는 한국과 협력해 이 기술을 우리 병원과 비상전원 시스템에 도입하자고 제안해요. 회의장은 놀람과 기대감으로 술렁였어요. 관계자들이 질문했고 과학자들이 필기를 했어요. 저는 특별 첨가제가 물 전기분해를 막는 원리, 오븐 충전 속도, 수천 사이클 내구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에너지부 장관이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건 공중보건과 안전을 바꿀 혁신이에요. 즉시 공동 연구를 지원할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왔어요. 초록빛 들판과 돌담 건물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반겼어요. 마거릿이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저는 꿈만 같았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마거릿은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젊은 과학자들도 칭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거릿을 꼭 안았어요. 주머니 안에는 아직도 바라디움 배터리 샘플이 있었어요. 박사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벽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봤어요. 긴 연구 인생 동안 절대 깨지리라 믿었던 규칙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내가 왜 과학자가 됐는지 다시 알려줘서. 이렇게 해서 한 영국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널리 퍼지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